안녕하십니까 현지학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속력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속력이겠죠. 속력은 쉽게 얘기하면 빠르기입니다. 빠르기. 그런데 과학에서 속력을 어떤 식으로, 빠르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운동을 한다. 우리가 물체가 운동을 한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요. 물체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위치가 변하는 정도를 보고 우리가 운동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얼마만큼 많이 똑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더 많이 이동했느냐 아니면은 같은 거리를 얼마만큼 적은 시간에 이동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속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속력,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속력이란 물체가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것을 바로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속력은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체가 중간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동했건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바로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평균 속력은요,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력과 평균 속력은 모두 단위는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속력의 단위입니다. 속력의 단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쓰입니다. 첫 번째, m/s, m/s라고 얘기를 합니다. m/s인데요. 이 m/s는요, 1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m/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km/h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1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킬로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m/s 단위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과학에서는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속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km/h를 많이 쓰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속력을 가지고 물체 운동 정도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단위가 다른 속력을 비교할 때는요.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서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아래쪽에 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72km/h는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3600초분에 72,000m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을 약분해서 만들게 되면 36조분에 720m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면 20m/s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m/분 이것은요 60초분에 300m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을 약분하면 6분의 30 이것을 다시 약분을 하게 되면 5m/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단위로 만들어졌을 때 두 개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중성광 사진입니다. 다중성광 사진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는 건데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계속 사진을 찍어서 이 연속적인 물체 움직임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다중성광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다. 물체가 움직인 거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 다르게 얘기하면 타점 기록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종이 테이프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속력을 측정하는 게 바로 이 시간 기록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다중성광 사진을 이용한 속력 측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정도를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한 사진에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진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간격, 이 간격이 얼마만큼 넓냐를 보고 속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물체와 물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기록계 혹은 타점 기록계를 사용해서 만든 이 종이 테이프를 이용한 속력 측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방금 전에 다중성광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물체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찍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속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만큼 넓냐, 이걸 가지고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이 지금 위에와 아래가 지금 두 개가 다르죠. 점의 간격이요. 속력이 느릴 때는 점의 간격이 짧습니다. 점의 간격이. 그런데 속력이 빠를 때는 점의 간격이 길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속력. 속력은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양으로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로 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속력 측정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다중성광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다중성광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찍은 사진, 이 사진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물체의 간격이 넓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 타점 기록계에서 종이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는데, 이 점을 찍는데 점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제입니다. 과제. 교과서 121쪽에 개념 확인 1, 2번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사랑해요.